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투기와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주로 수도권을 두고 한 얘기겠습니다만 전북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공급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값 왜 오르는지, 당국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등으로 많은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VCR을 보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달 중순 입주를 앞둔 전주 시내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1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데 요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호가가 3억 9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분양가가 3억 1,400만 원으로 후불제 이자를 포함한 웃돈이 무려 7,600만 원이나 붙은 겁니다. 물건이 없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네요, 지금. 물건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하루도 안 돼서 나가버리거든요. 또 다른 신도시인 에코시티도 마찬가지로 이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거래가가 4억 원을 돌파한 곳도 있습니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온 투자자들이 전주를 다녀간 두 서너 달 사이 모두 수천만 원씩 뛴 겁니다. 이러다 보니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조차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며 섣부른 거래를 자제해야 한다고 실수요자들에게 당부합니다. 특히 올해 전주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이 7,600여 세대로 예년에 비해 적지 않아 다시 내려갈 확률도 높다고 말합니다. 2개월 만에 7천이 올라버리고 그렇게 올라버려? 아니, 그건 내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했자들한테는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한다고. 인구와 가계소득은 그대로인 채 나 홀로 오르는 아파트 가격. 거품 논란 속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만 더 멀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대 부동산학과 임미화입니다. 그 옆에는 유상봉 전주시 건축과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시 건축과장 유상봉입니다. 이미숙 전주시의회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숙입니다. 그 왼쪽에는 노동식 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노동식입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뛰었다는 얘기죠. 지금 신규 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이 뛰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 노동식 지부장님은 현장에서 이제 거래 현장에서 많이 보실 테니까 실제로 얼마나 뛰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네. 맞는데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20년 전에 3.3 제곱미터당 300만 원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그리고 2000년도 초에 서부 신시가지 포스코가 470에서 600만 원가량 제곱미터당 그렇게 올랐고 그다음에 혁신도시하고 에코타운이 700만 원, 그다음에 700만 원 후반대에 형성을 했고 또 요 근래 에코타운의 포레나 하나에서 지은 포레나가 94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 포레나 하나에서 시에다가 1,26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책정 가격을. 그런데 시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전반적인 사회 또 분위기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940만 원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분양가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3 제곱미터당 940만 원 책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책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레나 자체가 전매 제한 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천에서 프리미엄이 1억까지 지금 오른 상태에 1억까지 있습니다. 붙었습니까? 그래서 예. 포레나 자체 하나만 어떤 한정된 구역만 가지고는 그래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전주 인근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주 전역의 아파트가 똑같이 가격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효천지구 일대 저쪽 혁신도시나 만성동이 1,1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 3.3 제곱미터당 그리고 에코타운은 3.3 제곱미터당
4,200만 원대 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 이제 기존 아파트는 400에서 600만 원대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도권이 많이 올랐겠죠. 그리고 뭐 세종시나 부산, 대전 이런 데가 더 올랐을 텐데, 이미숙 의원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전주가 상승한 정도가. 지금 전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네, 그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그런 지금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실제로 높은 경우도 있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한국감정원이 지난 6일, 작년 10월에 발표된 그 전세가율을 보면은요, 네, 전북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네. 나와 있거든요. 그 현황을 보면 지금 전북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 비율이 전국 평균이 71.4%인데 우리 전라북도 전북이 82.45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를 경신을 했고요. 좋지 않은 기록입니다만. 예.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평균이 77.3%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인근 광주가 77.7%이고요. 네. 전남이 78.7%, 그리고 경북이 78%입니다. 전북 지역의 전세 가격이 82.45%로 네. 이게 나타난 걸로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걸로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 전문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효자동의 모 아파트 이제 90평방미터 그 아파트를 보면 실거래 가격은 2억 4,700만 원인데 전세 가격이 2억 1,000만 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겨우 차액이 3,700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또 중화산동 같은 경우도 160평방미터 매매 가격이 3억 4천만 원인데 전세 가격이 3억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원인 분석을 해볼 때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캡 투자 예. 이런 부분은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전주시 또 구도심 아파트 또 신도시 지금 최근 7년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이 갭 투자가 지금 너무나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실제로 전세가율도 높고 아파트가 상승한 비율도 높고 네네. 뭐 세종이나 부산, 대전 이런 데에 비해서 적지 않게 올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전라북도 인구는 지금 2000년 이후에 계속 180만 선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또 전주시 인구도 65만 선에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지요. 근데 또 아파트 공급은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선 노동식 지부장님, 어디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지 또 그 원인은 또 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8년도, 19년도에 아파트 공급 물량이 16,500세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 또 7,000세대 이상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전주 주택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당연히 에코타운. 좀 분양권 때문에 프레나 예.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 에코타운이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그다음 만성지구, 그다음에 효천지구를 신도심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봐야 알겠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기자촌 지구가 재개발 지역이 2,225세대, 그다음에 태평지구가 1,319세대, 예. 그다음에 효자 주공 3단지가 2,360세대, 그다음에 따박골이 1,248세대, 그다음에 바구머리 1,300
90세대, 그다음에 1986세대인 감남골로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임미화 교수님. 네. 우선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또 막상 또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또 물량이 또 없다 그래요. 이런 현상은 또 왜 생기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지금 이 시장은 사실 전주의 주택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의 이제 대도시권, 뭐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100만 이상의 도시,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북을 대표하는 행정도시이자 교육, 관광, 소비의 중심 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외부로부터의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제 규제를 좀 벗어난 외지인들이 전주 시장에도 유입이 돼서 가격이 상승을 좀 이끈 그런 측면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또 가격을 또 상승시키는데 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도 다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신규 주택 위주의 이 주택 가격 상승이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게 주택이라는 것은 사실 주거 이동의 연쇄 효과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규 주택으로 이주하는 이주 수요들,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네. 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팔려서 저렴하게 내놨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외부로서부터의 유입 수요가 있다 보니까 굳이 싸게 팔 이유도 없고 또 급하게 팔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이 전주시 전역으로 구도심까지도 이어지는 거로 보여집니다. 이제 오르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미 팔아야 되는 사람도 싸게는 안 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르는 현상이 계속되고 물량은 실제로 살려고 그러면 또 물량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네. 현상이 계속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거래 시장이라는 게 이제 특이하게 가격이 떨어지는 하락기라든가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 상승기가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매수 잠긴 현상이 일어나고 또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매물 잠긴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다분히 이제 이 심리적인 요인도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거래량 또 매물이 이제 귀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예. 유 과장님, 이게 올해도 이제 한 7천 가구 정도가 나온다면서요, 시장에. 예, 공급은 그렇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렇게 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금년 입주 예정 물량은 임대 아파트를 포함해서 10개 단지에 한 7천 세대 정도 됩니다. 네. 내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 즉 수익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아파트 가격도 집주인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요가 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수요는 서울과 지방, 서울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강남과 강북의 차이, 예.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현재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이런 현상은 일부 지역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예. 장기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일단 보여진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우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식지 부장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입학 시즌이 곧 오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주에는 20년 된 노후 아파트가 62%, 또 많게는 지역에 따라서 한 70% 예. 이상 되고요. 또 거기에 쾌적한 개선되지 않는 노후된 그 단독 주택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꽤 심각한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환경이 좋고 또 교통이나 교육 이런 인프라 구축이 된 대로 자동적으로 신도심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또 오르는 현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구도심에서는 또 공동화 현상이나 가격의 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을 함으로써 멸실이 되기 때문에 이주자가 또 옮겨와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이루는 그런 또 상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지인들하고 갭투자들 또 가수요자들이 시세 차익을 위해서 추격 매수를 함으로써 여기에 분양 가격과 인근 아파트 가격이 동시에 동반 상승된다는 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처럼 치고 먼저 빠졌을 때 과연 그 피해는 누가 보냐? 결국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부가 작년에 뭐 12월 16일 날 12, 16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죠. 주로 이제 수도권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만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수도권의 규제가 강화되니까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지방의 아파트 값을 올리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임미화 교수님, 그런 현상으로 봐도 될까요? 네, 일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워낙 강한 규제가 규제 지역 위주로 펼쳐지다 보니까 이 규제를 피한 투자 수요, 일부는 투기 수요라고 볼 여력이 좀 있는 이런 수요들이 비규제 지역을 찾아서 이동하는 이런 전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들에 의해서 유입돼서 가격이 상승된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오랜 기간 전주시의 주택시장이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낮습니다. 이 얘기는 소비 가치는 있었지만 그동안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투자 수요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전환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가구 소득이라든가 가구 구조의 변화 또는 이제 공급 물량,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선호의 변화가 이런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인데 이거 외에 지금 시장에는 단기 유동성 자금이 한 1,000조 원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네, 전국적으로. 네. 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2017년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주택 구매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들, 또 한편으로 이제 법인 사업자들이 됩니다. 이들이 주택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동반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거점 지역 위주로만 상승을 했습니다. 또 신규 주택 위주로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수요들이, 투자 수요들이 계속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또 전주시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 전라북도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런 효과가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 전라북도에 이렇게 아파트 값이 치솟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난 12, 16 부동산 정책을 보면 그 수도권 또 투기 지역 또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에 어떤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그 투자자들이 투자할 곳을 이제 그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뭐 경기 지역 그 지역에는 투자할 수 있지 못하니까 그 큰 손들이 다 사실은 지방으로 비규제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전주가 바로 이제 그런 곳인데 전주는 메리트가 있죠. 일단은 서울에 비해서 전주의 집값이 싸고 전라북도가 집값이 싸고 또 물론 이제 이 투자자들의 이러한 그 투자 성향도 있고 또 지금 앞으로는 우리 전주시가 신규 택지 개발이 이제는 잠정 아직은 이제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공급은 부족하고 공급은 거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서 이루어질 텐데요. 그 신규 주택 그 택지 개발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수요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주시 아파트가
폭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2.16 부동산 정책의 풍선 효과로 우리 그 전북의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폭등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12, 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노동식 지부장님은 어떠세요? 실제로 이런 정부의 큰 정책이 부동산 시장 규제 대책이 나올 때 전주가 바로 영향을 받는 그런 걸 느낍니까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전에 들어온 외지인들이나 갭 투자자들 그리고 가수요자들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까지 현 정부에서 18번에 걸친 크고 작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때마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켰고 또 집값만 또 상승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동산 종합 대책을 강도 높은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리고 또 2차에 또 약발이 받지 않으면 2차도 또 규제 정책을 내놓겠다고 이렇게 또 선전포고를 했는데 당분간 수도권은 하락세, 그다음에 관망세로 돌아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갭 투자자나 법인을 설립해서 투기성 매수 성향들, 세력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세력들을 면밀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여러 번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그리고 정책의 실패 때문에 굉장히 내성이 강해져 있습니다. 네. 모든 그 세력들이. 그리고 거기에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좋아지겠다는 낙관론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지켜보고 관망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유상봉 과장님, 이 전주시 주택 보급률이 지금 113%라고요? 예. 그러면 100%가 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한 사람이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한 가구당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한 가구당 한 채 갖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누어 산출하는데요. 가구 수군요. 예. 근데 전주시 주택 수는 30만 4천 정도며 가구 수는 27만 400으로 113%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택 수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합계로 직각으로 들어주시죠. 예. 아파트 합계로 다가구 주택 가구 수를 제외하면 85%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아파트는 57% 정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학술적으로 그 주택 보급률은 멸실, 신규, 이주 가구 등을 감안할 때 115% 정도가 적당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다는 얘기인데, 일부에서는 그동안 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지나치게 갑자기 많이 오른 거다 하는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이게 적절한 가격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까? 임 교수님, 이게 적절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급등하는 지역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주택시장 연구자들은 적정한 주택 가치 상승률을 소비자 물가 지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정도의 물가 상승률 정도는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것도 사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급등 네. 못지않게. 네. 그래서 적정하게는 그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단기에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역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주 인구의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정주 인구의 증가가 아닌 단기의 특정 목적의 수요에 의해서 집값이 자극받아서 올랐다라는 거, 이게 이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는 요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노동식 지부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뭐 좀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전주의 주택시장 상황으로 봐서? 아니면 이거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도 상품과 재화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면서 어떤 시장 논리로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재 외지인들의 어떤 힘의 논리로 인위적으로 지금 가격이 갑작스럽게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또 이들이 문제는 뭐냐,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갭 투자자들은 전세를 안고 사기 때문에 그만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팔고 나가야 할 텐데 그때에 결국에는 그 또한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또 안아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이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저희 전북이 전세 보증금 비율이 83%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게 아파트가 급속도로 상승했는데 하락했을 때에 그 피해는 세입자가 고스란히 또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논리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규제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한쪽 누르면 한쪽이 부풀러서 네. 어떤 풍선 그렇죠. 효과가 예.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유 과장님, 예. 분양가 상한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부장님 말씀하시기에 아까 940만 원까지 갔다 그랬나요? 분양가가? 예. 그것도 이제 상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정도라 그러는 거죠. 예, 예.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고 또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값을 올리는 그런 현상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분양 가격은 네,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분됩니다. 건축비하고 구분되고 또 택지비 중에서는 택지비하고 택지비 가산비가 있습니다. 네, 건축비도 건축비하고 건축비 가산비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분양가 상승을 억제를 해야 전주 시민들의 그 실수요자가 청약을 할 수 있고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굉장히 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전에 질문 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프리미엄을 더 붙이는 효과, 또 공급을 제한해서 값을 올리는 효과 이런 것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준공 후에 네, 물가 상승에 따라서 네, 그것은 경제 원리로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 12.16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네, 대출 규제 강화 다음으로 또 강화한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거든요. 네. 전에는 공공택지에 한해서만 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는데 수도권에 이번에는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된다. 네. 그러한 그 강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013년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부터 그 당시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와 또 그다음에 이어서 만성지구, 효천지구, 그 에코타운 이게 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택지 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공공택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분양가 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고 또 어떠한 아파트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분양가 심사위원들에게 이건 적정한지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적정한지를 위한 어떤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왔는데요. 작년 9월에 우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전주형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도입을 하겠다. 그 요지는 뭐냐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그동안에 열려 있었는데 분양가 심사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며 어떤 내용으로 심사를 하는지 이거는 도통 알 수가 없는데 네. 전주시만큼은 이제 저 또한 물론 그렇고 우리 많은 시의원들이 분양가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어떤 사람들로 구성원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전주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개하고 있습니까? 전주시는 분양가 심사하는 그 효율력을 공개를 하고 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전주시하고 과천시만 효율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양가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를 적정하게 컨트롤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분양가 심사의 한 가지 그 단점은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앞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큰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분양가 심사위원들이 분양 가격을 결정할 때 그 건설업자들이 분양 가격을 정해 옵니다. 네. 1,200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분양가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네. 모델하우스를 분양가 심사위원들이 가서 현장 답사를 하고 그대로 그 지어진 모습을 가지고 이제 분양 가격을 정하는데 일단은 분양 가격이 깎이면 그 이제 다른 분의 그 제보에 의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러면 모델하우스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처음 모델하우스로 갔을 때 그 제품 그 사양 그대로 써야 되는데 분양 가격이 깎이면은 그 자재며 모든 기능을 살짝 뺀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네. 근데 분양가 심사위원들도 첫날만 가서 현장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분양 가격을 조정을 하는 건데 그 사양을 빼버리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사양 모델하우스에 있는 기준 그대로 아파트를 짓되 분양 가격이 높으니 이것만 이렇게 조정을 합시다. 네. 그렇게 해서 분양 가격을 권고를 하는데 건설사들이 이런 그 꼼수를 부리는 경향이 있어서 추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네. 항상 그 분양가 심사 가격이 정해지면 반드시 그 현장의 모델하우스와 네. 처음에 사업자가 냈었던 그 모델하우스와 같은지 그거를 꼭 그 현장 관리 감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실제로 전주시에는 주택 전문가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실사를 해서 네. 차이가 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봐오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봅니까? 예, 예. 그래서 하자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준공 후에 하자가 많이 있거든요. 하자 민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아파트 값을 올리는 그래도, 데는 네. 좀 올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이런 건 충분히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신규 아파트지만 신규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를 오는 것이지만 또 사고 싶은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사야 되는 것인지 실수요자들이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노동식 지부장님? 지금 사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글쎄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신이 아닌 이상은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경험상으로 부동산이 통상 한 5년 주기로 사이클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전 구축 기존 아파트가 IMF가 끝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중화산동 우성 근영 아파트가 그때 당시에 6,300, 500에 거래된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현재 와서 1억 7천, 1억 8천까지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꾸준히 상승을 해왔던 것이 15년도 말부터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꾸준히 지금까지 조정 국면에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는 구축 기존 아파트가 약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아파트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대출의 원리금이나 상환 능력이 되지 않는 분들이나 또 자금의 여력이 없으면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팁을 하나 드린다면 지금 구축의 기존 아파트는 열심히 내가 발품 팔고 공부를 좀 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다면은 매입한다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뭐 매입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빌려서 사지는 마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예. 어떻습니까, 임 교수님은 지금 실수요자들이 만약에 산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앞선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고 한편으로 이제 굉장히 더 신중한 매수를 고려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여지는 게 예. 이 주택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즘 이제 우리 주택 시장을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팻테일 리스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정규 분포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양 끝단의 두툼한 꼬리가 두툼한 형태, 즉 앞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건 보통 이제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게 되는데, 이 평균이 아닌 양 끝단에서의 힘이 강하면은 네. 이 시장을 예측하는 힘이 예측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장을 전문가도 예측하기 힘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정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집을 매도했는데 내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언제 집을 샀느냐 팔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변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주택 시장에 구입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젊은 층들입니다. 네. 30대의 주택 구매가 최근에 굉장히 급증한 게 이제 전국적인 또 현상입니다. 네. 정보력과 과감한 매팅 능력이 있는 이런 연령대들이 이제 시장에 진입하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다르게, 정부가 의도했던 것과 또 다르게 시장이 재편될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수요자라면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신중하게, 그리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주택은 소비재이자 투자재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소비적 가치를 우선 두고 매매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주택을 만약에 구입한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우리 지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외부의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른 측면이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뭔가 갑자기 충격을 크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숙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런 것 완충 장치 같은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소비자들께서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은 일단은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요즘 전세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네. 이제 보증보험 듣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 들어가라는 그 권고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또 네.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과도한 아파트나 주택은 신중을 기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전주시가 아직 그 신규 택지 개발이 아직은 없고요. 또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아파트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외지 투자자들도 뭐 1, 2년 이내에 바로 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도권과 그 규제 지역에서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 그 지방으로 온 거기 때문에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설이 지나면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계기를 잘 봐야 될까요, 노동식 지부장님? 그렇죠. 지금까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또 빠지지 않을까 하는 또 염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자기 자본이 아니고 대출이나 차입에서 또 분양권을 구입하신 분들께서도 더 또 걱정이 앞설 겁니다. 그러나 설 연휴 동안에 대화의 어떤 창구 역할은 하지만 그렇게 큰 별 영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굳이 뭐 비수기냐 성수기냐를 구분을 두진 않지만, 다만 구분을 짓는다면 1, 2, 3, 4 신학교출이고, 그다음에 7, 8
신학기철에는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7, 8 휴가철 비수기고 11월, 12월 11월은 또 수능이 있기 때문에 또 비수기고 12월은 또 연말이다 보니까 굳이 구분을 하자면 11월, 12월은 비수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규 단지를 중심으로 이제 급등하는 현상,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가만히 놔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당국에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유 과장님, 지금 예. 우선 뭔가 대응책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지난 부동산 정책에 고가주택 자금 출처 세무조사와 국토부의 부동산 조사팀 배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그간 전주시에서도 이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분양사무소 주변 등 불법 알선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하고 본부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자가 암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임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기다리면 조금 투기 자본은 빠져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당국에서 강력한 대책을 더 세워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이제 있습니다. 시중에는 정부의 정책이 있다면 시장에는 대책이 있다. 네, 네. 이런 농담이 있는데 네. 이 정부가 이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또 나름대로의 틈새를 찾아서 새로운 또 변화를 꾀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시장의 힘을 사실 우리 이 정책이 다 막아낼 수는 없지만 이게 이 좋은 방향으로 시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히 이제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랑 달리 이런 정책의 잘못 파도를 타면은 시장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는 특히나 이 지역 주민의 이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 이 주택 보급률이라는 거, 우리 전주시는 이 113%인데 네. 이 주택 보급률에 너무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 주택 보급률에 있는 가구 수, 주택 수 이건데 이 주택이라는 게 과연 전주 시민이 원하는 주택이냐? 네. 이거는 아까 우리 위원님, 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이상 오래된 주택도 다 포함된 거고 네. 빈집도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전주 시민이 거주하고 싶은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이 정말 충분히 있는지 네.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아주 중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파트를 더 지어서 공급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아파트를 더 짓는다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필요하다면 더 져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이 도심이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으로의 주택 공급만을 고려하지 말고 도심 안에 기존 구도심의 중심지를 활성화시키는 그게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을 좀 지원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나 이런 걸로 주변 지역의 인프라를 좀 좋게 만드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린 시각으로 보급률이 113%인데 이제 전주에는 그러면 집이 필요 없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집을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거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를 많이 찾게 되니까 구도심도 좀 활성화시킬 수 리모델링을 있는, 하든지 네. 사람들이 살고 싶은 쪽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노동식 지부장님 어떠세요? 이게 구도심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도심은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뭐 이제 신규 단지는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고 이런 양극화 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전주시 주택 보급률이 110%를 넘었습니다. 113%라고 예, 그러네요. 예, 넘었고 전주시가 필요한 세대 수가 약 한 3,500세대인데
지금 18년도, 19년도에 8,500세대에서 한 6,500세대, 한 7,000세대가 나왔고 또 앞으로도 7,000세대가 더 나올 지금 예정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 공동화 현상이나 양극화 현상을 몰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만은 늦었지만은 전주시에서 여의동 개발 지역이나 또 가련산 공원 개발 지역 또 취소를 했고 그 다음에 전주역 뒤에 역세권 LH에서 지금 개발하는 역세권 7,800세대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류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다행한 일이고 또 전주 김승수 시장이 오기 전부터 이것은 쭉하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그전 시장부터 그전 시장까지 해서 그래서 갑자기 이게 공급 물량이 확대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서서히 지금까지 왔는데 다행히 이런 것들을 지금 취소를 하고 또 보류를 한 상태인데 그리고 또 구도심에도 주차난부터 해서 또 여러 여건들 인프라를 쾌적한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면은 공동화 현상이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예, 민미숙 의원님 지금 노동직지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도심이 좀 더 살기 좋게 편의시설 강화하고 뭐 교육시설도 좀 더 강화하고 하면은 양극화 현상이 좀 줄어들까요? 아, 예. 그 구도심에는 사실은 그 사람이 빠져나가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구도심에 사람이 모이게 하려면 주거 문제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있는 그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을 최근에 따박골 서신동의 따박골이나 또 태평 그 재건축 아파트가 청약률이 엄청 높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은 구도심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전주에 중견 아파트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일군 브랜드 그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구도심에. 그리고 당시에 구도심에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은 일단은 교육 여건이 좋습니다. 네. 그 교육 여건이 좋고 또 조망이 좋습니다. 또 거기에다 그 신도시 택지에 없는 그 일군 브랜드 예. 아파트가 들어서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당연히 시민들에게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도심에도 어떤 오래된 아파트나 뭐 주택도 뭐 재개발 재건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여기에 이제 정말 사람을 꼬이게 하려면 되게 그 이종 단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는 용적률이 200에서 25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구도심에 이게 이제 상업적으로 해주면 주상복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2층은 그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상가를 오갈 수 있는 상가를 만들게 짓게 해주고 위에는 그 주거지구로 한다고 하면 정말 구도심도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어찌 보면 구도심이나 신도시가 어떤 그 똑같은 그 형태로 가지 않을까.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시간이 이제 많이 돼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씩 시간이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아파트가 급등하는 것도 맞고 또 구도심과 신도심 또 신규 아파트 단지 사이에 양극화도 막을 수 있는지 이런 좋은 안들이 있거나 뭐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1분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죠. 임미호 교수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실수요자 분들에게는 정말 이 주택 시장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자기 주관하에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또 한편 지방 정부에게는 우리 전주시가 되겠죠. 중앙 정부의 풍선 효과에 지역 시장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정말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새 아파트 이 공급에 공급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유상봉 과장님, 지금 좋은 아파트도 많이 공급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네.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대응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냥 그 주택 가격이 오르는 부분을 임의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택 가격이 물가 상승률 대비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필요한 대책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는 기존 공동주택이 지원하는 편의시설, 개선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기존 아파트에 대한 그 쾌적한 주거 환경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후분양제 도입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건설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후분양제 같은 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임미숙 의원님 마지막으로 1분 정도 발언해 네네. 주시죠.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이 대출 받아서 투기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똘똘한 한 채 실소유자 보호를 위한 그 전주시의 확고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줘야 합니다. 이제는 전주시가. 그리고 저 또한 시의원으로서 전주시의 계획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그 신혼부부와 또 청년 또 1인 가구 또 주택이 없는 그런 가족들에게 정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형 임대 아파트를 전주시가 많이 공급을 해줬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의원 입장에서 이제 평소에 이제 뭐 시정 질의도 많이 하실 테고 전주시에 주문도 많이 하실 텐데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 꼭 이거는 해라. 지금 말씀하신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분양가 심사하는 그 기준이 네. 아파트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해주셔야 할 부분인데요. 건축비가 서울이나 지방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지방 분권화 두면서 이것도 좀 건축비만큼은 좀 차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축비가 서울하고 지방하고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였는데 건축비가 국토부가 권장하는 그 표준 건축비 있습니다. 그걸 적용을 시켰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분들이 되시면 이 법만큼 좀 고쳐서 건축비는 좀 지방 분권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노동식 지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발언해 주시죠. 청약이 내 집 마련과 주거 목적 그리고 재택 그 수단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그러나 가격 상승 기조로 계속 간다면 저희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전주가 또 인구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외지인들과 또 가수자들이 추격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청약 수단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한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들 해봤습니다만 투기를 막는 것이 전북 지역에서도 이제 급선무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기를 잡는 데는 알렉산더의 칼과 같은 쾌도 낙마의 정책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정부와 지자체가 크고 작은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펴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집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